서울, 강남고. 살을 애는 겨울밤. 초고층 펜트하우스 안.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심해자, 외로운 실루엣이 드리웠다. 그녀는 거대한 창가에 놓인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마천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만 그녀에게 이 도시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젊은 시절 그녀는 혼자 힘으로 제국을 세웠다.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살아도 감히 꿈꾸지 못할 것들을 손에 쥐었다. 거대한 쇼핑몰 체인, 유럽에서 직수입한 명품 가구로 채워진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리고 한 번도 잔고를 확인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은행 계좌까지. 하지만 그녀에게 단 하나 없는 것이 있었다. 가족. 정면 벽에는 가족 사진 대신 값비싼 예술 작품들만이 걸려 있었다. 그것들은 오직 돈을 쫓아 달려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성공이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바랜 가죽 지갑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희미하게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밝은 눈망울과 환한 미소를 띤 어린 소녀. 심지은. 그녀가 잃어버린 딸. 너는 어디 있니?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속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때 착하고 순수했던 아이. 그러나 엄마의 사랑 없이 자란 아이. 어릴 때 지은이는 매일 밤 엄마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단지 빠른 발걸음 소리와 차가운 한마디뿐이었다. 엄마는 바쁘다. 귀찮게 하지 마. 조금 더 자란 후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도 그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딸이 무언가를 해내고 그녀의 관심을 받으려 했을 때조차 그녀는 그저 냉담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약한 사람만이 우는 거야. 존중받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점점 내면의 문을 닫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겨울 아침, 지은이는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심혜자는 단 한 번도 딸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억만금의 거래를 성사시키느라 바빴고 여전히 고집 센 아이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권력이 사라지고 차가운 고급 가구로 채워진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노년의 외로움이 점점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지금,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밤도 수천 번의 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홀로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삶을 비춰줄 단 하나의 빛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수천 번의 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후회했다. 새벽이 밝기 전 심혜자는 회색의 두꺼운 외투를 입고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나섰다. 1월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워 피부를 칼날처럼 베었다. 그녀는 이런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오늘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와 그 넓은 아파트를 떠나고 싶었다. 서울의 이른 아침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차들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회사원들은 지하철역으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쁜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길가에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낡은 모자를 쥐고 있는 소년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심혜자는 그 소년을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그 소년의 눈빛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차갑고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강인했다. 마치 그 해 지은이의 눈빛 같았다. 그녀가 지은이가 앞에 서서 눈물은 다 쏟고 사랑과 관심을 간절히 요청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그 냉담하고 잔인한 태도와 같았다. 심혜자는 모르게 손을 꽉 쥐었고 발이 도로에 꽁꽁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년은 13살 정도로 보였다. 그의 몸은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 말라 있었다. 먼지에 덮인 머리카락, 추위에 붉어지고 부풀어 오른 작은 손.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나갔고 아무도 그에게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심혜자의 마음에 불쾌감이 밀려왔다. 결국 그녀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목소리가 신 듯했다. 오랫동안 말을 먼저 건넨 적이 없어서. 소년은 깜짝 놀라 몸을 조금 뒤로 물리며 경계의 눈빛으로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뭘 원하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은 듯 거칠었다. 심혜자는 잠시 멈췄다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너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니?
소녀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열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낯선 사람,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준다고. 그는 전에 속은 적이 있었다. 그 자들이 음식을 미끼로 그를 유인한 뒤 그가 겨우 번 돈을 빼앗기 위해 때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배는 너무 오래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에 반응이 터져 나왔다. 소녀는 침을 삼키며 결국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단 한 끼만. 심혜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소년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한 끼.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불구덕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완전히 대비되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은 재빨리 테이블 밑으로 숨겨졌고 마치 언제든지 쫓겨날까 봐 두려운 듯했다. 심혜자는 주문을 했다. 그가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비싼 음식이 아니라 그냥 김치찌개 한 그릇과 따뜻한 밥, 계란 프라이 한 접시였다. 간단하지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 음식이 나오자 소녀는 김치찌개에 김이 나는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향기는 그의 위장을 자극하며 꼬집었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심혜자는 소년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먹어. 소년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리곤 배고픔이 경계를 이겼다. 소년은 젓가락을 집어들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입 한 입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심혜자는 소년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본 적이 있었을까? 잠시 후 심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년은 잠시 멈칫하며 눈에 잠깐 망설임이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강준호. 심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몇 살이니? 13. 13. 본래 학교에 다니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나이. 그러나 그는 길거리에 앉아 다른 이들의 연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심혜자의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부모님은 어디 있어? 그녀는 대답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물었다. 준호는 젓가락을 꽉 쥐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떠났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술과 도박에만 관심이 있죠. 심혜자의 마음은 아프게 조여왔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소년의 눈에서 지은이를 봤다. 버려진 아이, 부모의 무관심에 상처 입은 작은 영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심혜자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준호는 그것을 주우며 그것을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 할머니,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심혜자는 그의 다음 말을 들으며 얼어붙었다. 이건 제 어머니예요. 식당 안의 공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심혜자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눈은 강준호를 응시하며 그녀 앞에 있는 소녀는 굳어 있었다. 두 손은 사진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너희 엄마? 심혜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가 잠겨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 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혼란스러움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사진 속 여성의 얼굴에 손끝을 살짝 대었다. 마치 그것이 정말 그의 어머니인지 확인하는 듯했다. 이분이 엄마예요. 엄마 이름은 심지은이에요. 어지럼증이 몰려와 심혜자 할머니는 책상 가장자리를 꼭 붙잡아야 했다. 목이 말라왔다. 지은. 할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이제는 이 낯선 아이가 말하고 있었다. 안 돼. 그럴 리가.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강준호를 쳐다보았다. 지금 자세히 보니 그의 눈이 지은과 너무 닮아 있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 할머니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너희 엄마, 지금 어디에 있어? 준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냉담하고 비틀린 웃음이었다. 내가 알면 좋겠죠. 심혜자 할머니는 몸서리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난 엄마가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할머니, 그는 말을 멈추며 날카로운 눈빛을 쏘았다. 할머니는 엄마의 어머니 맞죠? 심혜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고 유자는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웃기지 않아요? 준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할머니는 이제야 엄마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심혜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할머니는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심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다. 할머니는 지은을 버렸었다. 지은이 어릴 때 할머니는 관심을 주지 않았고 사랑도 주지 않았다. 지은이 커가면서도 할머니는 그저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림자처럼 여겼다. 그리고 지은이 사라졌을 때 할머니는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가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그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난 몰라요. 할머니는 13살 아이가 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혜자 할머니는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사라졌어요. 아빠는 엄마가 날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 그럴 리가 없다. 지은은 절대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 없다. 하지만 심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반박할 자격이 없었다. 결국 할머니도 지은을 버렸었다. 긴 침묵 끝에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팽팽했다. 마침내 준호가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할머니는 얘 나를 찾았어요. 그는 유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심혜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일까? 지은을 잃었고 이제는 유일한 손자도 잃고 싶지 않아서일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이 아이를 길거리에서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너 갈 곳이 없지?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유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얘 그런 걸 물어. 심혜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 집에 갈래? 준호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그가 길을 의심했다. 자신이 방금 분노로 욕했던 사람, 그리고 엄마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집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고. 할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준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심혜자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했다. 준호가 겪어온 모든 일들, 그가 할머니를 미워할 권리가 있다는 걸.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준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리의 삶은 너무 가혹하다. 깡패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엄마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가 유일한 단서일 것이다. 갈게요. 하지만 엄마를 찾기 위해서만요. 심혜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심혜자 씨의 넓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방은 이제 이전처럼 고요하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준호는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와 식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혜자 씨는 그를 보며 낯설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께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심혜자 씨의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말이 적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새 옷을 사주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데려갈 때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심혜자 씨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때로는 냉담하고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혜자 씨는 준호를 데리고 탐정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들은 지은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준호야. 우리는 내 어머니를 찾아야 해. 심혜자 씨는 차를 운전하며 앞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의 기운도 엿보였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심혜자 씨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마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을 거야. 하지만 아니, 나는 그녀가 영원히 떠났다고는 믿지 않아. 나는 그녀를 찾을 거야. 어디든지. 준호는 그녀를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심혜자 씨가 단지 냉정하고 거만한 여자가 아니라 비록 늦었지만 여전히 자식을 구하려는 어머니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단서 그들은 지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임무를 맡은 탐정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탐정은 나이가 지긋하고 인내심이 있어 보였지만 심혜자 씨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탐정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지은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여자가 강원도 요진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입니다. 그녀가 지은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심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은의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 고통은 그녀가 몰랐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은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고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그녀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가야 해. 감사합니다. 심혜자 씨는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불안한 여정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좁고 자갈이 많은 길은 차 안의 공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차의 엔진 소리와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쳐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모호한 생각들과 답이 없는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갑자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혜자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만 계신다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준호야. 심혜자 씨의 대답은 준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준호는 그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엿단 마을 3시간의 힘든 운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탐정 이 씨가 말한 엿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들과 낡은 기와 지붕들,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 모든 것이 변화 없이 그대로인 듯 보였고 그로 인해 준호는 더 강하게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준호는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심혜자 씨는 차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 만약 그 여자가 내 어머니라면 우리는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심혜자 씨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피로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고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혜자 씨는 한 집 한 집을 지나며 작은 힌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손에 닿을 듯한 그런 무언가가. 그들이 작은 집 하나에 가까워졌을 때 한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수척했지만 심혜자 씨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심혜자 씨는 지은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희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까? 노인은 사진을 보고는 오래도록 침묵한 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심혜자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지은의 사진을 여전히 손에 들고 눈은 앞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 안에 차올랐다. 마치 그녀가 짙은 안개 속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딸과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한때 아름다운 소녀였죠. 지금은 마음속에 상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심 씨는 깊이 숨을 쉬려고 했었지만 목구멍에 가득 찬 답답함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다리가 힘없이 풀린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꿋꿋이 버텼다. 맞다. 딸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의 믿음뿐이었다. 딸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멀지 않은 작은 집을 가리켰다. 그 집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듯 세상과 자신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요부와의 접촉이 적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그가 말을 멈추고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다. 심 씨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색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지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 여자가 겪은 고통은 그녀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았다. 작은 집으로 들어가다 그들이 집에 가까워졌을 때 심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고요한 공간, 소리가 없고 가벼운 바람만이 지나가며 슬프고 외로운 기분을 자아냈다. 준호는 그녀 뒤에 서서 그녀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에 지쳐 있었지만 그 또한 깨달았다. 결국 심 씨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작은 나무집의 문이 열렸고 그들 앞에는 창백한 피부와 지친 눈을 가진 마른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청춘 시절의 숨은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심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심 씨의 눈에는 그 모습 속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지은 같았다. 심 씨는 조용히 들어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았다. 당신은 심지은인가요? 심 씨는 희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사진을 바라보더니 다시 심 씨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듯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결국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심 씨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한 마디씩 말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나는 내 어머니야. 내 딸, 지윤아. 나는 내 어머니야. 그 여자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 씨를 유령처럼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기억도 없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심 씨가 속삭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바로 손을 뺐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니? 심 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물었다.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돌처럼 그대로 서 있었다. 심 씨는 그 여자가 바로 지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지은이었다. 고통의 파도 준호는 문 앞에서 그 씁쓸한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이해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심 씨를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지은을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얼굴을 돌리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심 씨의 가슴을 조여오는 듯했다. 심 씨의 가슴이 아픈 고통에 휘말렸다. 그녀의 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심 씨는 의자에 앉아 손을 가슴에 올리며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다. 제발 그러지 마,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심 씨는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하며 울먹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깊이 묻혀 있는 듯했다. 심 씨는 큰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지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어. 미안해. 심 씨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지은의 사진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기억처럼. 심 씨는 고개를 들며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였다. 엄마는 너를 찾을 거야, 지은아.
엄마는 너를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ChatGPT said. 그 작은 집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심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눈에는 눈물과 후회가 가득했으며 손은 여전히 차가운 지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가 아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신의 가족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앞에 앉은 소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빈 눈동자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두려운 침묵이 흘렀다. 심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가족에 대한 모든 감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게 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진아, 나랑 얘기하고 싶니? 심할머니가 목이 메어 속삭였다. 그 순간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서서히 감정이 조금씩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눈빛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싸우고 있는 듯한 애매한 표정이었다. 엄마는 그렇게 내 삶에서 나갈 수 없어. 지은아.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엄마는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심할머니는 말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지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소녀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스쳤다. 지은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마음을 열어 다시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를 영원히 부정할까? 열린 결말, 미래를 위한 선택. 심할머니는 일어섰고 집을 나섰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준호는 그 작은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그 후 심할머니를 향해 물었다. 할머니,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 엄마는 자신을 되찾아야 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떠날 수 없어. 엄마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리고 심할머니는 그녀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결심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심할머니와 지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용서는 항상 아픈 과정 이후에 오는 것일까? 사랑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을 더 아프게 만들기만 할까? 이 이야기는 단지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용서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마주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하는 생활 속에서 직장과 물질적 성공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이 많다. 우리가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할머니와 지은의 이야기는 가족의 중요성, 우리가 만들어낸 깊은 상처들에 대한 대가, 그리고 지나갈 수 없는 과거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한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가 그 과거에 용기를 내어 맞서야 한다면, 오늘날 사회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일과 개인적인 꿈에 휘말려 가족이 우리가 성장하고 강해지는데 필요한 기초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경력이 성공하고 모든 것을 얻은 후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각자에게 큰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을 때 우리는 되돌아가서 그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야망에 빠져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심할머니에게 가족을 구하는 여정은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절대로 찾기를 멈추지 말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